좋은 또 일주일에 또 하루인 우리 목요일 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제가 어떤 걸 알려드리면 너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제는 제가 넘버원 키트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버려 가지고 없어요. 더 이상 알려드릴 게. 예,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넘버원 키트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피부 타입별도 어떤 거 쓰면 좋은지 다 알려드렸는데 그럼 뭐가 지금 필요하실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사람을 만나서 넘버원 키트를 전달을 하든 내가 2000BR로 대리점을 창출하든 지금 계속 사람 만나는 연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만났을 때 이 사람하고 내가 데몬이라는 걸 하는 거고 무언가 행위를 할 텐데 거기서 사장님들이 실제로 부딪혔을 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처음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클로징을 잘하고 싶은데 어떤 멘트가 이 사람한테 좀 좋을까요? 라든가 이런 실전에서의 분명한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듣고 오늘은 저 혼자 질의응답에 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저희 다 연차가 계신 우리 또 명예 사장님, 그다음에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신 신혜 사장님까지 제가 섭외를 해서 그 사장님들과의 노하우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한번 하고 좀 궁금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요런 시간을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우리 사장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어제 공지 나갔을 때 궁금한 거 질의응답할 거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자리에서 같이 고민하고 얘기하고 대안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밀레니얼 세대 분들도 연세 있으신 우리 엄마 세대 분들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이걸 끌어나가야 될지 또 우리 또 젊은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저도 이제 나이가 40대 초반이 되다 보니까 20살 친구들이 오게 되면 저랑 20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친구들이 오면 그러니까 이게 공감대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20대 친구들의 생각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떠신가요? 괜찮으시면 이렇게 한번 표시해 주시겠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채팅창으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말씀도 얘기해 주시는 게 더 좋거든요. 자, 우리 한번 질문을 받아보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데모를 할 때 옛날에는 데몬 양식이 있었어요. 그냥 그 데몬 플랫 차트만 보면 돼요. 그걸 보고 달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거기에 180도 와시를 바른다. 그리고 어떠세요? 물어본다. 이런 식으로 다 적혀 있었어요. 저 때는. 스크럽을 올려줄 때도 얘는 호주산 호두 껍질이에요. 어떠세요? 이런 것도 다 물어본다.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 우리 사장님들 데모할 때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데모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데 데모하는 이유가 이 사람을 매니아 소비자로 만들다던가 두 번째는 사업을 전달하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우리가 이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이 두 개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제품만 설명하게 되면 확률이 어떻게 나뉘냐면요. 제품을 사던가 안 사던가 반으로 나뉘어요. 근데 내가 이분한테 이 제품에 티업도 하지만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내 얘기를 티업하게 되면 나랑 같이 사업을 하던가 제품을 쓰던가 이렇게 확률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제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사업의 비전을 이 사람한테 전달하는 일에 하나의 매개체가 이 제품이기 때문에 내 얘기를 많이 하고 오시고 내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내 마이스토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사업을 하던가 나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제품은 좋은 것 같아요. 제품을 쓴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사장님들이 꼭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매니아를 만든다. 나와 같이 하는 사업자를 만든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다음 약속 잡는 게 무조건 40% 이상 되셔야 돼요. 한 번 보고 끝나면 그 두 가지를 행위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막
제품 얘기를 하거나 너무 사업 얘기를 막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다시는 잘 안 만나줘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이 사람이 나를 다시 만나게끔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연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100이라는 걸 놓고 데모를 하거나 이 사람을 만날 때 40%가 약속 잡는 거에 포인트를 두시고요. 20%는 유형별 이 제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 얘기. 유형별 제품 티업이 한 20 정도 들어가고요. 그러면 지금 약속 잡는 거 포인트 40, 내가 이 제품을 설명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20, 그러면 나머지 40은 뭐냐? 확신이에요. 확신. 이게 40%예요. 이 사람이 제품을 써보게끔 만드는 게 나머지 40이에요. 이 사업을 하게끔 느낌을 들게끔 하는 게 40% 비중 주셔야 돼요. 약속 잡는 거에 40% 비중, 제품 컨설팅, 제품 설명해 주는 거에 대한 게 20% 비중, 내 확신이 40%. 이렇게 해서 100이라는 걸 보고 쪼개서 데모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데모를 했을 때 데모는 핵심이 있어요. 핵심을 3가지로 분류를 해본다면 첫 번째가 똑같아요. 무조건 첫 번째는 확신이에요. 확신이 없으면 절대 결과가 안 나와요. 내가 제품에 확신이 없는데 발라준다? 결과 안 나와요. 클로징이 안 돼요. 내가 이 제품에 확신이 있어야 클로징도 잘 되고 나와 같이 할 사람도 생겨요. 무조건 첫 번째는 확신, 그 다음에 핵심이 또 뭐냐면 두 번째는 지식이에요. 아는 게 돈이고요. 아는 게 힘이에요. 제품을 많이 아셔야 되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사장님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지식이 없으면요. 되게 무식해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봤을 땐 저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내가 데모는 하나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부분이 아니라 처음에 무조건 발라주는데 왜 지식이 필요하냐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할지 몰라요. 그 질문에 답을 해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경험이 많으셔야 돼요. 내가 데모난 경험이 많고 여기 시스템 안에서 다른 분들이 한 얘기도 제 경험이거든요. 그 경험을 많이 쌓아야 내가 누군가 컨트롤할 때 컨트롤이 잘 돼요. 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데모의 핵심은 확신과 지식과 경험이 있으시면 100% 클로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데모는 약속 잡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200명의 명단을 쫙 브리핑 해놓고 그 200명한테 내가 연락을 해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1:1 약속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 약속을 잡으려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시면 돼요. 그 사람 막 방방 띄워주세요. 비행기 태우듯이. 막 칭찬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내가 진심으로 공감해 주시면 돼요. 아, 그랬구나. 아, 그랬었구나. 그거에 대한 내용을 반박하지 마시고 그냥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는 그 데모를 티업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소개할 때도 스폰서 티업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하잖아요. 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데모하는 걸 티업하셔야 돼요. 나 이렇게 데모하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아. 내 자랑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안에 데몬 티업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네 번째는 이렇게 3가지 다 했는데 맨 마지막에 자, 우리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만나자라고 약속 시간이 딱 픽스가 되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언제 한번 보자. 이거 언제 나중에 보자라는 말 치고 저 친구들 중에 야, 나중에 언제 한번 보자. 만난 친구 없어요. 정확하게 약속 시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데몬 약속 잡기의 달인이시거든요. 자, 제가 지금 앞에 서두에 데몬의 포인트하고 데몬의 핵심하고 데몬 약속 잡기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장님들 나는 데몬하면서 이런 게 참 좀 고민이고요. 이거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부분 계신 분 채팅창이나 마이크 음소거 푸시고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편하게. 데모를 많이 안 하시죠? 저요. 네.
우리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이소희 사장님. 네. 그러니까 약속 잡을 때 어느 네, 타이밍에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진짜 저도 다음에 시간 될 때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하고서 연락 오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근데 그 약속 잡기가 저는 좀 힘들어요. 자, 약속 잡는 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 이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신혜 사장님, 네, 지금부터 신혜 사장님이 질의응답에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소희 사장님이 약속 잡는 게 참 힘들다. 어떻게 약속 잡으면 좋겠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신혜 사장님이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도 안녕하세요. 대본 잘하고 싶으시죠? 그리고 클로징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약속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왜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발라줘야 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고, 입으로 떠든 게 아니라 뭔가 보여줘야 되는 부분에 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발라주고 체험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약속 달인이 되셔야 돼요, 첫 번째. 근데 그 약속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200명의 명단이 먼저 준비돼 있으셔야 됩니다. 10명 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약속을 자꾸 캔슬한다 하시면 당연히 안 되죠. 그렇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90명이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90명 플러스 100명이 더 있죠. 그럼 190명이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적으로 되게 여유가 있고 되게 심플하게 그 거절에 대한 부분이 거절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였을 때 약속을 어떻게 잡았냐면 굉장히 저는 목표에 매진했습니다. 목표를 잡으니까요. 내가 해야 될 하우투적인 부분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우리는 정해진 목표가 있으시죠? 우리 사장님들 우수대리점 4,000포인트잖아요. 그럼 4,000포인트 이상을 하셔야 되는 건데 4,000포인트 이상 하셔야 돈도 벌고 내가 이거에 대한 에너지도 느끼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무슨 경험도 쌓을 수 있거든요. 2,000포인트 하면 사실 그냥 꺼이꺼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내가 에너지 있게 뭔가 전문가가 되려면 많은 연습과 많은 경험이 필요한데 2,000포인트 했던 양과 4,000포인트 하신 양은 2배 이상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나는 4,000포인트에 대한 목표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목표가 세팅이 되니까 나에게는 어떤 동기부여적인 부분이 필요하죠. 동기부여. 그 4,000포인트에 대한 목표가 나에게는 전적으로 목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4,000포인트가 한 달로 치면은 네가 4,000포인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리고 그 4,000포인트를 1,000포인트로 나눴을 때 일주일에 1,000포인트씩 사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1,000포인트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 달에 해야 될 몫이 한 130포인트, 130포인트, 한 160포인트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그 160포인트에 대한 매출 금액이 바디바 저희가 한 25만 원 돈 되니까 바디바 5개예요. 5개. 그러면 이 바디바 5개를 내가 하루에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디바 5개에 대한 매출은 무조건 발라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컨택하는 거에 대한 매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200명의 명단이 먼저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약속은요, 에너지로 잡을 수 있거든요. 약속은요, 내가 이 사람을 컨택을 하고 내가 이 사람을 살짝 까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후적인 부분으로 한 번 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캔슬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락할 생각을 좀 안 하시거든요, 사실. 왜냐면 이 사람이 거절을 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컨택을 하는데 뉴스킨만으로 얘기를 해서 지겹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좀 알아가는 타이밍으로 이 사람에 대한 대화를 좀 끄집어내는 편이에요. 그러면 내가 갈바닉에 대해서 니즈가 없어. 피부에 대한 니즈가 없어.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하죠. 그러려면 카톡이라든지 카톡으로 약속이 안 잡힌다면 그 다음 작업으로는 전화를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요새 비대면이고 사람 만나는 거 꺼리니까 전화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든요. 은근히. 근데 이 전화에 익숙하세요. 전화에 익숙하다 보면 사람이 이게 목소리 톤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카톡보다 더 감정이 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이 언니를 이뻐지고 건강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 진정성이 전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커피 한 잔도 좋고 그치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무조건 체험에 대한 약속을 먼저 잡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요, 사장님들도 한 분 한 분 터득하셔야 돼요. 이게 시스템에서 계속 얘기를 하죠. 약속 잡으시고 클로징 하시고 데모 하셔야 되고 사람 만나셔야 된다. 그럼 사람 만나는 방법에 있어서는요, 나만의 노하우에 대한 부분이 쌓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다가 계속 거절을 당했어. 거절을 당한 거를 내가 한번 성공시키는 맛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이 계속 6개월 전부터 얘기한 거를 이 사람이 계속 내가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 노력이 가상하든지 이 사람을 미안하게 만들든지 해서 뭔가 이런 끈끈함에 대한 부분으로 내가 이분에게 어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감정은 내가 단타적으로 끝날 때는 알아채지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이분에게 끊임없이 구애적인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요, 목표에 매진하시면 무조건 많이 잡히게 돼 있습니다. 우리 소희 사장님 답변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데모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뭔가 이제 누워서 받는, 예를 들어 당근에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워서 받는 줄 알았다가 그 얘기를 하면서 들어와요. 여기서 어떻게 뭐 마사지를 하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데모를 하면서 이제 수기 마사지와 이 디바이스 마사지의 차이점, 에이지랑 갈바닉 차이점 얘기하면서 하는데, 뭔가 자기는 그냥 돈 주고 누워서 하고 싶다 뭐 그런 걸 얘기하면서 이제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고, 그게 이제 일종의 거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서 연락 온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처음에 부분이. 이제 놀래시죠? 그러니까 당근으로 봤을 때는 내가 누워서 받을 줄 알았는데 다 그 생각하고 오시거든요, 네네네. 사실. 그러면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누워서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도구를 하는데 누워서 받으시면 이거에 5배 이상은 더 가격 내셔야 돼요. 그렇지만 저희는 누워서 받는 것보다 중력에 의해서 이게 사람이 이게 처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력의 힘에 대한 부분으로 더 어필하기 위해서 앉아서 받으시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더 있어요. 라는 부분으로 짧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만족도에는요, 갈바닉이 있거든요. 갈바닉을 정말 맛깔나게 풀어주잖아요. 혈자리 딱딱 눌러주고 이 사람이 그 마사지 누워서 받는 것보다 더 시원하게 풀잖아요. 끝나요. 저는 정말 베테랑이신 분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딱 얘기하는 건 뭐였냐면 정말 안 봐달라는데 한 번에 그 갈바닉 때문에 이 사람 마음이 다 녹였거든요. 다 녹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니즈를 먼저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마사지를 많이 받으신 분이라면 전 질문을 합니다. 앞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분이 앞 좋아한다. 뭐 강약 조절이 돼요. 그러면 앞을 좀 좋아하시고 좀 베테랑이신 것 같아. 그러면 굉장히 만족도 있게 갈바닉으로 그냥 날려버려요. 네. 그러면 아무 말 못하시고 다음 약속이 또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면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돈 받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는 진짜 진정성 있는 사후적인 부분으로 정말 홈케어로 제대로 효과 볼 수 있는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뷰티 컨설팅입니다라는 부분으로 좀 정중하게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신뢰하시더라고요. 네, 네. 우리 소희 사장님 좀 질문에 이렇게 좀 궁금증이라든가 무언가 해소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장님 또 하시다가 난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아까 여기 잠깐만. 우리 재원 사장님 대문 다 하고 클로징하는 멘트가 어려워요. 네. 이번에는 우리 클로징의 여왕이 또 여기 계시죠. 우리 명예 사장님. 클로징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거에 네, 답변을 한번 명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클로징이요, 멘트요. 역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언제 클로징이 됐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옷가게를 가서 옷을 사고 싶은데 잘 모르잖아요. 나는 저는 진짜 옷을 못 고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DP된 거 골라주는 대로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옷을 사러 갔을 때 그 점원이 뭔가 삐죽삐죽대고 얘가 살까 안 살까를 보면서 쟤는 이게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를 보면서 대충 권해주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저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옷을 딱 입혀서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DP 하는 대로 그대로 사는 스타일이에요. 커피숍이라서 마스크를 좀 쓰고 할게요. 그래서
똑같아요. 뉴스킨도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럼 내가 언제 뭐 보험을 클로징 하는 것도 똑같고 뭐든지 내가 사는 거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역으로 생각해 보신 분은 뉴스킨도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 상대에게 원하는 걸 나는 뭐를 줄 수 있지? 라고 먼저 생각하시고 그 마음이 우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피부 내가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지 말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이 피부에 맞는 거에 니즈에 맞는 거 쓰잖아요. 피부 고민이 무엇이죠? 이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피부과에서도 제가 클로징을 할 때 그분의 재산 사정을 보지 않거든요. 그냥 이 사람이 효과말 만한 250이건 300이건 그걸 그냥 클로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돈 없는 분들도 그거에 맞게 니즈와 그 원하는 게 있다면 긁고 가시는 거예요. 할부를 길게 하든 뭘 하든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도 이 사람을 뉴스킨으로 피부를 정말 좋아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선 있잖아요. 그럼 전문가로서 이분은 김이구나. 그러면 저번 시간에 우리 성희 사장님이 아주 친절하게 피부 컨설팅을 해주시고 또 토요일 날에는 저희 분과반에서 뉴스킨 컨설팅을 또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가 배운 정보를 또 그거 잘 모르겠어. 그럼 스폰서한테 물어보면서 내가 이분에게 정말 우리 유진님에게는 이게 어울리시네요 하면서 그 타입에 맞게 자신 있게 권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신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거를 책임지고 앞으로 이런 피부가 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컨설턴트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혹시 카드 있으신가요? 그리고 저는 회원 가입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데몬을 하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 있어요. 다 무슨 생각이 있으시냐면 데몬을 해주고 이렇게 좋은 걸 해줬으니까 얘가 나한테 먼저 그럼 저 못 쓰면 돼요라고 물어보겠지라고 기다리시는 그런 수동적인 방법은 절대 안 돼요. 뉴스킨은 적극적으로 아까 제가 옷을 사러 갔을 때도 적극적으로 한 것처럼 뉴스킨도 우리 유진님이 이런 걸 쓰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하고 이렇게 딱 컨설팅 해주시고 그럼 이렇게 되시는데 혹시 핸드폰 있으시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입을 유도하시고 그냥 물어보세요. 이름이 뭐시죠? 생년월일 뭐시죠? 통신사 뭐시죠? 인증번호 하나 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대문 딱 끝나고요.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자연스럽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저 가입하는 거예요? 이래요, 선뜻. 근데 내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 저랑 처음에 인연을 맺어 주셨으니까 G마켓도 가입하시죠? 11번가 가입하시는 것처럼 제가 가입해드리고 관리해드리는 거예요 하고 가입을 자연스럽게 하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나서 오늘 쓰신 건요. 책자를 딱 펴놓으시고 동그라미를 쳐주면서 아까 클리미 클렌징 로션, 스크럽, 바디바, 약산성 여태까지 쓰신 게 이거예요. 그리고선 장바구니 담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카드 있으시죠? 그리고 몇 개월 무이자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10개월로 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러면 이렇게 저 계속 만날 거다. 저 이거 사서 집에서 안 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괜찮아요. 제가 피부 건강하게 도와드릴 때까지 계속 함께 해드릴 거고 피부 좋아지게 도와드릴 거예요. 라고 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아까 질문한 채원님, 유진님 사고 싶으신가요? 네, 그렇게 꾸덕이게 되면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끌려갈 수 있게끔. 왜냐면 우리는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리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를 내 머릿속을 지우고 명희 사장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지 자신감 있게 딱 담으시고 가입하시고 이야기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이 되셨을까요? 네, 다봉 감사합니다. 네, 명쾌하게 끝에 카드 있으시죠? 라고 해서 네, 무이자 할부됩니다. 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우리가 하는 잠깐만. 행위가 그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가장 중요해요. 그 말을 꼭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질문 있으세요? 많이 저요. 질문하세요. 네, 저요. 네, 저는 어제 친구한테 이제 데몬을 받아보라고 권유를 했었는데, 이제 저는 맨 처음에 이제 가르침을 받기를 이제 처음부터 너무 이제 뭐 와서 그 제품 설명해주고 그 이제 아무튼 친구가 어제
제가 이제 어깨 밀어준다고 무료라고 계속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게 어딨냐. 한 번은 무료로 뭐 해줄 수도 있지만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제 너가 원하면 무료로 계속 와주신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이제 친구가 먼저 뭐 화장품 사야 되는 거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단 받아봐라는 게 잘 안 통하는 친구한테는 결국에는 이거를 제품을 체험하고 너가 마음에 들면은 사는 거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네, 질문은 그거예요. 네, 우리 이번에는 신혜 사장님 바쁘신가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받아봐라 했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 있죠. 일단 받아보고 그러면 그런 게 어딨냐, 내가 화장품 사야 되냐, 이런 걱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아직 그런 마음 상태라면 사실 이거를 받더라도 굉장히 찜찜하게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그냥 저는 그렇게 몇 번을 얘기를 하고 이 사람한테 조언을 해줬을 때 그런 불안함과 그런 두려움과 그런 걱정에 대한 근심이 좀 있다 하면 저는 우선 한 템포 내비두거든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내가 먼저 변화된 모습과 내가 먼저 달라진 모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어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군가 소개를 해주는 거에 대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친구거든요. 그러면 내가 체험한 거에 대한 부분을 내가 직접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경험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너에게 그냥 알려줘 볼게. 나한테 한번 받아볼래? 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부담도 덜고 그리고 이 친구가 아직 불안해하지도 않고 나를 먼저 믿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해주는 거에 대한 신뢰도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체험한 거 지금 도구가 이렇게 갈바닉이랑 부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내가 쓰는 거 그냥 그대로 한번 체험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을 조금 보면서 리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극도로 막 불안하거나 막 이런 이런 분들에게는 굳이 더 적극적으로 더 권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에게 소개를 하면,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 경우에는 일단 체험해봐가 잘 안 되고 계속 물어보고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소개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경우에 그냥 있는 그대로 이거는 제품을 얼마든지 원할 때까지 체험을 해볼 수 있고 원하면 사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줘도 괜찮은 건지. 우선은 제품을 많이 파는 거에 대한 목적성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제품을 써보고 발라봤더니 뭔가 다른 화장품이랑 다른 걸 느낀다. 근데 내가 이거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부분을 좀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쓰던 제품이 굉장히 화학덩어리였던 거 나도 깜짝 놀랐다. 한번 그거를 광경을 봤더니 난 너무 다른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난 이 제품을 계속 공부하게 됐고 이 제품을 쓰면서 나는 이렇게 변화가 됐어라는 부분을 그걸 더 티업을 하시고 정보에 대한 티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봐라 한다는 거는 보험 설계사를 소개받아봐라 하는 거랑 조금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보에 대한 어필로 그러면 내가 약사성 테스트에 대한 그 부분도 정보를 살짝 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적인 부분으로 좀 시선을 돌리면 조금 더 편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으세요. 많이 활용하세요. 대문을 많이 해보셨으면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이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또 대문하면서 약간 이런 게 난 좀 막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부분. 없으신가요? 용기가 안 나서 질문을 못 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 에스 언니 주문이란다. 주문하시려고 해요.
아니, 질문하시려고 했는데 주문하시려고 해가 나왔어요, 갑자기. 없으신가요? 데몬? 선생님들 그럼 혹시 정기 케어 내가 지금 정기적으로 케어하는 고객이 난 5명 이상이다 하신 분 혹시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난 5명 이상은 꾸준히 정기 케어를 하고 있어요. 5명 이상. 그렇죠. 나는 아직 정기 케어가 잡는 게 좀 힘들어요. 계신 분도 계신가요? 정기 케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기 케어에서 여기서 소비자, 매니아 소비자, 굵은 소비자, 그 정기 케어에서 소개가 나는 지름길이고요. 그 정기 케어하다 보면 그 사람이 주축이 돼서 딜레이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기 케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기적으로 내가 만나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게 정기 케어를 잡으셔야 내가 시간을 굉장히 잘 쓸 수 있고요. 하루 공치는 날이 없어요. 그쵸. 정기 케어에서 서영규 사장님이 리포팅 됐대요. 정기 케어가 그만큼 중요한데 난 정기적으로 월화수목금 난 주말은 좀 쉬고 싶다. 그러면 뭐 일요일 날 쉬신 분 계실 거고 난 토요일까지는 일을 해야 되니까 월화수목금토면 6일이거든요. 6일 동안 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전업하신 분들은 아침 오전 11시 타임, 오후 2시 4시 타임, 저녁 6시 8시 타임 이렇게 내가 사람을 계속 누군가를 만나고 있으셔야 돼요. 최소 하루에 2명 이상은 만나셔야 돼요. 1일 투데몬이 굉장히 바람직한 데몬이고요. 1일 투데몬 하다 보면 여기서 정기구매 고객과 그다음 매니아 고객 여기서 소개가 다 나요. 이 행위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뉴스킨을 난 안 하고 있는 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SNS 굉장히 중요하죠. SNS 제품 유통하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계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셔야 돼요. 내가 SNS로 연결이 돼도 그 사람을 평생 내 고객으로 딱 묶어두려면 만나셔야 돼요. 안 만나면 그 사람 또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뉴스킨이 원체 인지도도 많이 올라갔고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먹고 먹히는 세상이에요. 빨리 내가 그 땅을 딱 차지 깃발 꼽았으면 그 깃발을 지키는 것도 내 몫이에요. 그 사람 다른 사업자한테 가지 않도록. 예, 요즘은 사업자들이 관리 잘 못하면 저 뉴스킨은 알아요. 근데 관리하다 끊겼어요. 아니면 하다가 없어요. 당근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저도 이번에 새로 당근에서 만났는데 5년 전에 뉴스킨 정말 잘 썼는데 뉴스킨 하시는 분하고 연락이 안 돼서 이 사람이 못 쓰고 다른 거 쓰다가 저 만나가지고 바로 만나자마자 회원 가입하고 2번째 만났을 때 바로 정기구매 제가 걸어버렸어요. 못 도망가게. 네, 그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정기구매를 거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가 있으셔야 돼요. 난 이 사람 정기구매 걸 거야가 분명히 마음속에 있고 만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는 이 사람을 12번은 만나야 돼요. 저는 아예 대놓고 말을 해요. 저 오늘 만났으면 저랑 12번 딱 만나시는 거예요. 라고 아예 정해놓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나 이 사람을 12번 만나는 거구나를 알아요. 그래야 약속 캔슬이 정말 안 되고요. 사장님들 약속 캔슬 잘 되시는 분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 시간이 소중한 게 그 사람한테 티업 안 하니까 자꾸 캔슬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소중해야 내가 내 시간을 소중하게 이 사람한테 티업해놔 이 사람이 내 시간을 절대 가볍지 않게 생각을 해요. 당일 캔슬 많이 나시는 분들 자꾸 약속이 안 잡혀 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약속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하고 있는 걸 어필하고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당근으로 뭐 요즘 많이 하시지만 저도 지금 당근으로 계속 잡다가 또 한동안 주춤했는데 어제 당근으로 한 6개, 7개가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답변을 다 못했어요. 어제 미팅하느냐고. 근데 약속을 잡으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일 전날 제가 예약 문자 발송해 드리는데 답변 없으시면 자동 예약 취소되세요. 예약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셔서 죄송합니다. 그럼 당일 취소되세요라고 아예 딱 보내버려요. 그러면 다 뭐라고 대답 오냐면 칼답 드릴게요. 칼같이 답 드릴게요. 이렇게 와요. 내가 내 시간을 소중하게 티업하실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약속 시간이 캔슬이 안 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 약속으로 연결되는 거에 대한 팁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자면 그 사람하고 데몬하고 있을 때 내 스케줄 다이어를 꼭 피세요. 옆에 펴놓으세요. 마지막에 약속 잡을 때. 자, 편할 때 뭐가 있으냐?
내가 약속 시간이 다이어리에 빽빽하게 안 찍혀 있더라도 막 뭔가를 적어놔. 사장님들. 저희는 약간 쇼호스트처럼 쇼맨십도 필요해요. 내가 지금 처음 EBC 시작하고 있고 소비자를 막 만들려고 하는 단계인데 당연히 몇 명의 소비자 약속이 없겠죠. 근데 그냥 쇼맨십으로 내가 막 적어놓으세요. 내가 상상하면서 개똥이 누구똥이 다 적어놓으세요. 이 시간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 살짝 비워놓던가 비워놓고 그리고 이분하고 데몬 약속을 잡을 때 그 다음 스케줄 언제 잡아드릴까요? 하고 내가 자연스럽게 내 다이얼 딱 피고 그럼 그 사람 보는 순간 뭐예요? 어머 이분 왜 이렇게 예약 스케줄이 많아? 그게 바로 이 사람한테 암암리에 너 나랑 같이 만나는 거 되게 행운이고 너 약속 시간 잘 지켜라는 거가 그 책 다이어리 하나에 딱 잡혀 있어요. 그게 바로 쇼맨십이에요. 그거 굉장히 필요해요. 이게 정직하게 하라면서요. 정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니고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야. 그거 내가 다 내 약속 스케줄 될 거라는 상상을 가지고 그분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내 약속 시간 되게 중요하다. 잘 지켜라. 그리고 약속 잡는 법 중에 하나 또 간단한 건 뭐냐면 이 사람한테 선택권을 주지 마세요. 언제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모든 약속의 주도권 다 나야. 내 스케줄 네가 맞춰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약속 시간 2개를 주세요. 2개. 자, 화요일 날 오전이 좋으세요? 목요일 날 오후가 좋으세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화요일 날 11시요? 아니면 목요일 날 2시요? 어느 때가 더 나으세요? 내가 준 사지선다형의 유형에 네가 번호를 선택하게끔 만드셔야 돼요. 그럼 이분이 고민하다가 저 화요일 날 11시보단 목요일 날 2시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목요일 2시에 예약해 놓을게요. 이날 꼭 오셔야 돼요. 제가 다른 분 예약 안 잡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목요일 날 2시인데 제가 수요일 날 연락드려서 답 없으시면 그냥 자동으로 예약 취소되고 제가 다른 분 잡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걸 되게 부드러운 말투로 상냥하게 말하시면 이분이 꼭 그 약속을 지킵니다. 반드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을 했잖아요. 이분하고 몇 번 만났어요. 한 3번 정도 만났는데 이분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받고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받고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3번까지 받았다는 건요. 제품이 좋거나 내가 마음에 들거나 3번 연달아 왔다는 거는 무언가가 자기가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온 거거든요. 나랑 약속을 지킨 거거든요. 그러면 테스트를 지금까지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제품 써보고 싶으세요? 라고 아예 딱 내가 할 걸 요지를 집어넣으세요. 잘 보세요. 제가 사장님들이 지금 저랑 3번 만났다고 치고 이 어감의 뉘앙스를 잘 보시면 돼. 테스트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럼 저한테 답변을 하겠죠. 뭐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닌 거, 뭐 여러 가지 답변하시겠죠. 근데 제가 클로징 이 사람 해야 되니까 테스트 받아보시니까 제품 써보고 싶으세요? 라고 아예 제품 취업을 해놓은 거예요. 이 멘트를 꼭 하세요. 제품 써보고 싶으세요? 그럼 저는 좀 써보고 싶기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할 거예요. 대부분 써보고 싶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왜냐? 3번 만났고 내가 계속 밀어줬고 이 사람은 어떤 만족도가 있으니까 날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러고 난 다음에 제품을 바로 딱 클로징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일 친한 친구는 제품을 써보고 싶어 할 것 같아. 잠시 인터넷 연결 문제로 지금 이야기하시다가 약간 튕기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네. 저만 제가 괜찮으세요? 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살짝 튕겼나 봐요. 이제 잘 들려요. 네네. 깜짝 놀랐어요.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없어져서. 그래서 사장님들이 얘기를 하실 때 친구가 이 제품을 만약에 테스트 받아보면 이 친구도 제품에 대한 제품 써보고 싶을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자, 제가 그 2번째 유도한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제품 써보고 싶으세요? 라는 건 제품 클로징 이제 너 좀 있으면 할 거야 라는 부분을 암시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너 친구 좀 데리고 와, 소개 좀 해줘 라는 멘트를 제가 되게 암암리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멘트. 그리고 생각나는 친구 혹시 있으세요? 피부 고민으로 있는 친구 있으세요? 여드름이나 고민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피부 고민 친구 있으세요? 라고 얘기해주고, 만약에 없어요 그럼 그럼 괜찮아요, 그냥 또 받으러 오세요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나중에 그 친구 한번 같이 오셔요, 그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이 친구 데리고 올 사람이 있는 사람이면 저 제 친구 안 그래도 피부과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 한번 데리고 올게요. 데리고 와요 라고 편하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게 제품 클로징 멘트 하나랑 그 다음에 내가 소개받는 멘트를 되게 적나라하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지금 이렇게 오는 게 부담스러우면 뭐 일주일에 2주에 한 번씩 저 만나서 저랑 같이 정기 케어 받아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친구한테 클로징을 할 때도요, 클로징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우리는 정기 구매를 거시는 게 또 목적이 하나가 있잖아요. 내 걸로 박아놔야 되니까. 그러면 이 친구한테 각질 제거 세트를 한번 권해주세요. 맨 처음에 가장 필요한 게 딥 클렌징이 되게 중요한데, 딥 클렌징은 아까 저희가 3번 만나는 동안 크림이랑 스크럽 제가 해드렸잖아요. 이것만 해도 피부가 되게 촉촉하거든요. 크림이 스크럽 바디밤이면 6만 원 정도가 돼요. 6만 원까지 딱 정기 구매를 거는데, 그 클로징을 할 때 어떻게 그 클로징을 하냐면, 제가 좀 더 싸게 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해서 정기 구매로 클로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제가 하는 팁이고요. 제가 하고 있는 행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하면, 그리고 나서 사장님들이 뭘 안 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자 보세요. 쇼호스트들이 가격을 이렇게 명시해 놓고 몇 프로 할인해서 맨 밑에다가는 최종적으로 본인들이 만약에 100만 원짜리 가격이라도 해도요, 뭐 무이자 6개월 돼서 이걸 쪼개 놓으니까 한 달에 뭐 내는 금액이 작게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작은 금액만 보고 저 괜찮은 것 같은데? 사장님들 홈쇼핑 볼 때 한 방에 사시나요? 한 방에 안 사고 또 채널 넘기다가 다시 봤는데 저거 또 나와. 그럼 좀 관심 있게 보다가 아니야 넘겼어. 그리고 몇 번 지나치다가 얘가 갑자기 쇼호스트가 마감 입막입니다, 매진코 됩니다 막 이러면 나도 모르게 수학이 어디지 막 찾게 되고, 자 오늘만 특가예요, 뭐 오늘만 할인이에요 이러면 거기에 나도 모르게 전화기를 들어서 클로징 산단 말이에요. 얘도 똑같아요. 뉴스킨 쇼호스트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데모를 그래서 1, 2, 3회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노출. 약속 잡는 게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도 되지만 내가 제품을 노출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발라주고 노출시켜줘야 돼요. 노출. 저 언제까지 데모해야 돼요? 그 사람 살 때까지 하시고요. 그 사람 정기금에 걸 때까지 하셔야 되고요. 그 사람이 사업 먹을 때까지 데모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가 없어요. 언제까지? 계속. 자, 쇼호스트 보세요. 매진당하고 또 같은 방송 또 해요. 더 혜택 줄게. 막 열받는데 또 그걸 내가 또 봐. 또 사고 있어. 홈쇼핑하고 똑같은 방법 사용하시면 되고요. 옆에다가 딱 노트 펴놓고, 자, 얼마 적으세요. 자, 갈바닉 얼마, 뭐 딱딱딱 적고, 이거를 할인받게끔 제가 더 싸게 알려드릴게요 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는 행위가, 원래 사면 얼마인데요. 이거를 회원가입하시면 30% 디스카운트 되고, 여기서 정기 구매를 하고 있어요. 더 추가 할인 받으면 5% 더 할인되면 이렇게 싸져요. 그걸 취업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그렇게 사요. 이렇게 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같은 제품인데 왜 더 비싸게 주고 사세요? 저는 이렇게 사고요. 저한테 오신 모든 고객들 다 이렇게 사게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싸게 해주네. 양심 있네라고 생각을 해요. 사장님들 정기 구매를 되게 이 사람 강매시키는 거고 6만 원에 올가매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오산이시고요. 저는 옛날에 욕먹은 적도 있어요. 제가 그 정기 구매 6만 원 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얘기 안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추가로 더 받는 혜택인데 그걸 왜 지금 알려주세요? 무조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알려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말 안 하는 순간 이 사람이 누군가한테 그 결과를 얻고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신뢰 안 하거든요.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미리 알려드릴게요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러고 나면 정기구매 거실 때 처음에 딥 클렌징 라인 거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 날 또 만날 거면 우리 뭘 제일 많이 쓰시나요? 무조건 갈바닉 얼굴 젤과 바디 쉐이핑 젤 쓰셔야지만 얼굴 좋아지잖아요. 그럼 갈바닉 젤과 얼굴 젤을 사게끔 만들어요. 이 두 개를 사시면 제가 계속 관리해 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해 드리면 그 두 개를 정기구매로 또 싸게 구입해 드립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젤을 빨리 소진하는 게 목적이에요. 얼굴 젤은 4번 할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일주일 2번 만나세요. 왜? 빨리 좋아져야 이 사람 얼굴이 광나야 누군가한테 소개하고 얼굴이 빨리 달라져야 누군가가 날 알아보고 본인이 느끼니까.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갈바닉 젤을 그다음부터 막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한테 제품 또 어떤 걸 클로징 하냐면 갈바닉 젤하고 얼굴 젤 했잖아요. 바디 젤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여유가 조금 된다. 그럼 무조건 선크림 하나는 같이 껴 넣으세요. 선크림. 선크림은 이유가 있어요. 선크림은 다른 타사 제품하고 저희 선크림 써도 명현 반응 거의 안 나요. 그리고 선크림을 왜 주냐? 선크림 요즘 마스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메이크업 진하게 안 하거든요. 근데 선크림을 발라요. 왜? 화장을 안 하니까 선크림 꼭 발라야 돼요. 그러면 선크림 발라놓으면 저희가 선크림 발라놓으면 어때요? 피부가 반짝반짝해져요. 저희 그 선크림.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이 사람 얼굴 봤을 때 마스크 잠깐 밥 먹을 때 내렸을 뿐인데 너 얼굴에 뭐야 이렇게 반짝거려? 라는 말을 듣게 하셔야 돼. 네, 그 사람이 들어야 돼. 그런 말은. 내가 요즘에 선크림 바꿨고 뉴스킨 제품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나한테 얼굴이 반짝거린다고 얘기하네 라고 기분 좋게 만드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렇게 만나서 빠르게 젤을 소진하면 그 다음 달 정기 구매를 또 살 게 생겨요. 자꾸 한 달에 한 번씩 살 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정기 구매가 빨리빨리 유지되게끔. 그리고 나면 세 번째는 뭘 넣으셔야 되냐면 이 사람한테 기초를 싹 바꾸세요라고 물론 얘기도 좋지만 그게 안 먹힌다. 그러면 사이드 라인, 미스트. 자, 수시로 뿌리세요. 여름에 건조하니까. 그럼 또 반짝거려요. 그리고 저희 거 쿠션으로 바꿔주세요. 미라클이나 라이트 스테이로 바꿔서 입 촉촉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 넣은 건 다 사이드예요. 사이드 제품만 다 넣었지 핵심적인 인 제품은 안 넣었거든요. 이게 만족이 되면 스킨케어는 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 이제 스킨케어 왜냐면 저랑 만난 지 정기구매 3개월쯤 되면 본인이 갖고 있던 제품이 다 떨어져요. 뭔가 이제 사야 돼. 로션도 다 떨어졌고 스킨도 사야 되고 뭔가 사야 돼요. 그때 사장님들이 그 전에 저희는 뭐예요? 피부를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지 마사지사가 아니잖아요. 이분 딱 피부를 딱 보시고 원래 최종 목표는 다 에이즐락이 가야 돼요. 3, 40대는 무조건 트랜스포메이션 쪽으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저는 아예 첫 판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첫 판부터 47만 원짜리를 권하면 너무 비싸요 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가 써야 할 제품은 최고 좋은 건 에이즐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47만 원짜리. 근데 지금 이거 쓴다고 해도 본인 얼굴한테는 효과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유수분 밸런스를 먼저 맞추셔야 돼. 건강하게. 그러면서 사막 패키지나 3번 패키지나 스트레스 아웃 패키지 저가의 라인으로 우리 걸 먼저 적응시키게끔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심리가 47만 원짜리를 내가 제품을 권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쓰지 말고 이 단계 가려면 중간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맨 처음에 10만 원대 쓰셔야 돼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요. 다행이다. 40만 원짜리가 아니라 나 10만 원짜리 사는구나 하고 그냥 그걸 사요. 그리고 나서 전 얘기합니다. 원래는요. 제 고객은 다 이거 쓰세요. 이거 쓰면 완전 얼굴 변화하거든요. 하고 임상사진을 쫙 하고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고 싶지만 지금 고객님의 피부는 바로 이거 쓴다고 해서 이렇게 안 되세요. 약상성 피부도 아니시고 굉장히 피부가 여러 가지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 작업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 사막 패키지 쓰시다가 그리고 나서
겉에 피부 표피 케어 먼저 하실 거예요. 그럼 그때는 180도 라인 들어가셔서 피부 표피 케어 하실 거고요. 이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쓰실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에이즐라콘으로 최상 컨디션 피부로 가실 거예요. 하고 1년치를 쫙 짜주시는 거예요. 어디 못 가게. 내가 1년치를 짜준 거야. 세범으로 3개월 정도 맞춰주고 그 다음 표피 관리로 180도로 3개월, 6개월 쓰시고 그 다음 에이즐라콘으로 가실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럼 이 사람 어떤 느낌 드냐면 이 사람이 되게 체계적으로 날 뭔가 관리를 해주는구나 라고 이 마음속으로 약간 날 신뢰를 해요.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분은 나이가 좀 있으셔. 탄력이 너무 없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표피 케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피 케어를 먼저 하셔야 돼요. 하고 처음에 저희 거 일반 거 들어가고 그 두 번째 트루페이스 라인으로 빵빵하게 만드신 다음에 에이즐라 넘어가시면 돼요. 뭔가 징검다리 역할로 하나를 넣어주세요. 그래야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요. 좀 도움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클로징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장님들의 그 신뢰도예요. 나 이 사람 믿고 내가 이 사람한테 내 피부를 맡겨도 되겠다라는 느낌을 빡 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내 피부가 예쁘고 내 피부가 내가 막 예뻐도 다음 연결로 되는 게 굉장히 힘드세요. 근데 내가 약간 좀 잘 몰라도 내가 신뢰 있게 제품에 확신 있게 뭔가 전달하고 리드하면 그 사람 거기에 따라와요. 상대방은요 그 제품의 확신을요 나로부터 받고 싶어 해요. 언니 이거 완전 좋아요 하는 거랑 쓰시면 뭐 괜찮으세요? 뭐가 나요? 사장님도 느낄 때도 어떤 사람한테 내가 내 피부를 맡기고 싶냐는 거예요. 거꾸로 역으로. 자, 내가 보험 컨설팅을 받으러 왔는데 누구분이 뭐 이렇게 드시면 뭐 앞으로 뭐 나쁘진 않으세요. 뭐 이렇게 뭐 금방 죽진 않으실 거니까 이렇게 관리하시다가 보험 이렇게 하시면 제가 잘 해드릴게요. 그분한테 신뢰가 안 가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무언가를 날 리드해 준 사람을 좋아해요. 왜? 고객들은 복잡한 거 싫어하고 본인이 뭐 하는 거 싫어해. 그거를 상대방이 다 해주길 원해. 우리 그러지 않나요? 우리 미용실 가면 머리 알아 딱딱딱딱딱 나한테 맞게끔 이렇게 딱딱딱딱 해주는 사람 좋지 않나요? 네,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내가 리드하는 게 딱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10시라서 드리고 싶은 말 너무 많지만 시간상 제가 10가지 전달을 해드리고 데모는 무조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칭찬하셔야 되고요. 약속 잡으시려면 언니 피부 되게 좋으시다. 피부 고민 없으시겠어요? 라고 해야 아니에요. 저 피부 고민이 뭐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네, 그래 약속을 잡을 수 있어요. 공감해 주시고 그다음에 데몬 티업해 주시고 나머지 그럼 저 언제 무슨 요일 며칠하고 언제 무슨 요일 며칠 둘 중에 어느 시간이 괜찮으세요? 라고 해서 딱 픽스. 거기까지가 사장님들이 일단 하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무조건 내 확신으로 리드해 주시면 돼요. 갈바닉 스킬만 갈바닉도 스킬 다 필요 없고요. 혈자리만 꽉꽉 집어서 시원하다라는 느낌만 나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저만의 노하우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얼굴 딱 보고 제가 초창기에 많이 했던 거예요. 얼굴 다 짝짝인데 한쪽이 좀 이렇게 짝짝이니까 한쪽이 더 이렇게 슬림한 쪽이 있어요. 전 그쪽을 밀었어요. 이쪽을 할 자신이 없으니까 둘 중에 주름이 더 없는 쪽, 더 사이즈가 더 작은 쪽을 열심히 더 했어. 그럼 티가 확 나요. 그럼 그 사람이 하고 놀래요. 자, 다음에 오시면 제가 반쪽 해드릴게요. 라고 하든가 아니면 반쪽은 본인 한번 해보세요. 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약속을 잡았거든요. 초창기에. 이렇게 하셔서 사장님들이 그냥 많이 부딪혀 보시고 많이 경험해 보시는 게 이 비즈니스는 가장 돈이 되는 길이에요. 많이 한번 해보시는 게 장땡입니다. 오늘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여기까지 하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난 좀 내가 이번에 하고 싶은데 모르는 게 있다 하시면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진짜 에너지 엄청 갈아 넣어서 강의해주신 한승희 사장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들 저희 공지 나갔던 것처럼 목요일 오늘도 리더 메시지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리더 메시지를 해주실 리더 사장님은요, 처음에 다단계 하지 말라고 교육하셨던 빨간펜 단장님이셨대요. 그래서 13년 전에 신뢰하던 직장 후배 정경 사장님께서 1대 4명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몰랐던 시절에 3대, 4대, 5대로 밀려날까봐 일단은 1대로 등록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등록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내가 하면 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한계 없는 권리 소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에 뉴스킨의 비전을 또 보시고 나 자신을 위한 61세 환갑 선물로 EBA 목표를 달성하신 우리 조이프레너 없어서는 안 될 따뜻한 단아한 어른의 표본이신 우리 신경애 사장님께서 리더 메시지를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의 마음을 또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3리더 신경애 사장님 모실 때 또 화면으로 큰 랜선 한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신경애 사장님 나와주세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성혜 사장님 강의 너무 잘 들으셨죠? 도움되셨죠? 근데 맥락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대문하는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적인 걸 얘기했듯이 꼭 뉴스킨을 떠나서 어떤 살아가는 인생도 맥락은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뉴스킨을 제가 선택한 이유를 이제 짧게 전 시간에 이제 그 사회 보시는 분이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10분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인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사실은 또 할 말이 없다 해도 마이크 잡으면 하고 싶은 얘기 많아지는 거 있죠. 그래서 떨려서 가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사장님들한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까를 생각하니까 제가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제가 10분간 어떤 얘기 할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교환이 있는 건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 그건 것 같아요.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뉴스키를 하는 것도. 아까 제품을 할 때, 제품 전달할 때, 대문할 때, 대문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명확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지 쓰든지 말든지 사업자가 되든지 제품을 쓰든지 한다고 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각자가 누구에 의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어떤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립이. 저는 그 처음에 일한 게 교원에서 일을 시작한 게 37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정말 멋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막연하게. 그래서 그냥 그런 어떤 확실한 게 없었으면 아마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몇 년만 일하고 아마 끝났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5년만 일해도 회사에서 금반지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5년을 버틴다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17년 했으면 끝장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멋있는 할머니를 제가 한번 그때는 막연했지만 이런 마음으로 했겠다 싶어서 정리를 해보니까 내적인 어떤 내 성장이 있어야지만 되더라고요. 멋있는 할머니는. 욕심, 나이 먹어가면서 욕심이라든가 고집이 늘어나요. 그 말 그대로 자기 철학과 관계없는 고집이에요. 그건 본인은 잘 모르죠.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두 번째는 신체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유 있는 경제적인 능력. 남편의 어떤 힘을 떠나서 나 스스로가. 네 번째는 아이들도 어떤 내 손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주체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일을 시작했는데 17년 일을 하다 보니까 성장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중간 정도 제가 얻은 것 같고 신체적으로는 아주 X였어요. 경제적인 어떤 그 외적으로 느껴지는 미래든가 건강적인 어떤 측면이라든가. 그런데 세 번째 여유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얻은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그냥 영업회사니까 쌓아지는 게 없이 그냥 그때 그달 하고 끝나잖아요. 네 번째 아이들에 대한 거는 조금 도움 받았어요. 근데 결국 제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결국 나중에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자신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거. 근데 아침에 제가 생각을 하다가 몇 달 전에 사놨는데 읽지 못한 책이 눈에 띄었어요.
이거 다 보셨죠? 그릿. 그 그릿이란 책인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뭐 어떻게 보면 함축돼 있는 건데 사장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였더라고요. 그릿이라는 게 뜻이 성장이라든가 회복력이라든가 어떤 내재적 동기라든가 끈기라든가 이걸 줄임말이거든요. 줄임말인데 성공과 성취를 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하는 투지나 아니면 용기 이거를 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열정이라는 게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식었다 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를 끈기 있게 해나가는 거. 여기에는 담대함과 낙담하지 않는 게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책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냥 몇 가지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사장님들이 일하실 때 여러 가지로 어떤 성공의 어떤 희열을 느낄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실패의 아픔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코 실패가 아픈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많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했거든요. 근데 뉴스킨에서 제가 하면서 실패라고 생각 안 하고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500만 장자, 100만 장자 사장님들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거기 가신 거지 성공만 해갖고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또 그거는 어떤 나 혼자만의 어떤 일을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담으려고 그러면 내가 그런 걸 느끼고 알아야지만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이고 코크 박사라고 이분이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구별하는 성격적인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총 67가지의 성격 특성상 보면은 4가지만 제외하고 63가지는 다 비슷하대요. 일반인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하고 다 비슷한데 4가지만 조금 차이가 난대요. 근데 4가지도 크게 2가지로 나누면은 열정하고 끈기래요. 이게 그릿이거든요. 그 열정 얘기했지만 훅 다가왔다 꺼졌다 하는 게 아니라 쭉 책 내용에도 보면은 IQ나 재능이나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이라 그랬어요. 지속하는 힘이죠, 결국. 지속하는 게 열정이에요. 그리고 끈기이고. 그래서 실패한 뒤에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끈기라 그랬고 한 가지 일에 어느 단시간 안에 1년, 2년 만에 끝내는 게 아니고 몇 년간 지속해서 집중할 수 있는 열정을 말한다 그랬어요. 계절도 보면 1년 4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도 살다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늘 봄날과 같은 날만 오진 않거든요. 그게 인생이에요. 추운 겨울도 있고 낙엽 떨어지는 가을도 있고. 그런데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그냥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꾸준히 농사를 짓기 위한 작업을 하잖아요.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일하는 것도 보면은 지속할 수 있는 끈기라는 거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지 끈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야지 열정이 지속되는 거고. 근데 우리 일에 있어서 그 끈기나 열정을 지속하는 거는 사장님들이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명단이더라고요. 명단이 씨앗이야 결국. 씨앗을 내가 얼마큼 많이 갖고 있는가요. 그냥 씨앗은 뿌릴 때 이거는 되겠다 안 되겠다 될 것만 씨름 심는 게 아니고 햇빛이 너무 쨍쨍 나면 씨앗이 타 죽을 수도 있고 비가 오면 떠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은 그냥 뿌리는 거거든요. 그냥 꾸준히 뿌려야 돼요. 우리는 뿌리는 작업이 명단이에요. 그런데 꾸준히 뿌리면서 아까도 늘 얘기하지만 지속하는 거예요. 지금 이 씨앗이 자라지 않았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씨앗도 우린 결국 씨앗이 사람이잖아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제가 요즘 이제 저는 그냥 뭐 사장님들이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저는 요즘 마지막 목표점 꼭지점 찍을 수 있는 팀멜리시 되기 위해서 저도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냥 이 일을 계속 왔어요. 그래서 계속 왔던 것 같고 어느 타임이 있어요. 내가 달리기를 할 때 내가 숨고르기를 하면서 달려야 될 때가 있고 막바지 가서 확 그냥 내다빌 때가 있거든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비가 오고 눈이 온다고 다리 쭉 뻗고 쉰 적은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아닐 때는 천천히라도 달렸어요. 천천히라도. 그게 뭐냐면 1번이 씨앗 뿌리기거든요. 그래서 쭉 뿌리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올해 한다는 목표를 갖고 하지만 올해 준비를 해서 제가 내년에 반드시 제가 팀미리스를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쭉 명단 계속 그렇게 왔잖아요. 계속 가꾸고 뿌리고 가꾸고 풀 뽑아주고 그다음 열매가 열리면 거두고 또 뿌리고 계속 하잖아요. 계속 돌아가야 돼요. 멈추면 안 되고 끊어지면 안 돼요. 그 씨앗이. 그래서 쭉 보니까 제가 54살에 만났던 사람이 51살이었어, 그 사람이. 벌써 제가 일한 지 13년 됐잖아요. 지금 67세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63세가 돼서 어저께 나타났어. 그래서 어저께 만났어요. 언니가 가는 다라면 내가 어디든지 쫓아갈게 하고 나타났어요. 그동안에 쉬지는 않았죠. 그 사람하고 계속 연락을 했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될 사람도 있지만 장타, 길게 가야 될 사람은 타이밍을 잡아야 되니까 끊이지 않고 꾸준히 그냥 만났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세월이 얼만큼 갔는가 안 갔는가 관계없이 그 사람한테는 지속적으로 내 마음이 똑같이 전달이 돼야 돼요. 진심이죠. 진심은 변하지 않아요. 세월이 흘러도.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도 어저께가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제가 54살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35, 6이었어요. 소비자로 만났는데 제가 지금 60인데 그 사람이 45세 만나서 대리점이 됐어요. 이렇게. 또 제가 54살 때 만난 사람이 42이었어. 근데 제가 60인데 그 사람이 61세가 돼서 61이 돼서 나타나갖고 대리점이 됐어요. 이 사람들 그냥 금방 확 그냥 뭐 나무에 물 주고 그냥 쏜사같이 그냥 뭐 키우듯이 했나요? 물론 저도 초기에 루비가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는 빨리빨리 거둘 수 있는 사람을 갖고 그때 초기에 했던 것 같아요. 기둥을 세워놓고 사람은 계속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명단을 그때 해놨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또 나타나서 또 자리 바꿈을 하기도 하고 또 내 목표가 팀메릿이라면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아까 명단 얘기했지만 그 시가 없으면 어떻게 작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저도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꾸준히 이렇게 명단 작업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을 은정 사장님이 얘기했죠. 40명을 일단 6월까지 만나보라고. 저도 40명을 적으려고 판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해당되는 사람을 쭉 적었어요. 명단에 올라온 사람들을. 그래서 된 사람 만난 사람 제가 노란색 형광펜을 긋고 된 사람 빨간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올해 안에 100명을 만나려고 저는 노트에다 이렇게 100명 칸을 그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 방법이죠. 시스템에서 들으면서 알고 머릿속으로만 있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머릿속으로 아는 거는. 내가 직접 행동을 옮겨서 내 거로 만들어 받는 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하우투적인 방법을 얘기하고자 한 게 아니고 사장님들한테 다 각자가 원하는 삶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젊은 사람들을 조금 만나면 제가 어떻게 살고 싶을까를 물어봐요. 조금 나이 든 사람을 만나면 제가 뭐라 하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어봐요. 어떻게 살고 싶은가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하고 틀리거든요. 이미 나이가 들어서 50살 이상이야. 그러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 나이 많다는 생각 그거 갖다 버려라. 70세까지가 중장년층이라고 유엔에서 보고를 했다. 생각이다. 70세에도 열정이 있으면 청년이고 30세에도 열정이 없으면 노인이다. 내 생각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소비자들하고도 많이 하고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나하고 얼만큼 신뢰관계가 돼 있는 거죠. 내 이득에 따라서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움직이고 어떤 포지션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거 관계없이 정말 그 상대방을 위해서 관계를 맺으면은 진심이 항상 전달이 되도록 내 마음은 항상 같아야 돼요. 세월이 흘러도.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열정이라는 거는 지속하는 게 열정이고 여기에 내 목표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확실하면은 그냥 끈기를 내가 가져야지 하지 않아도 그 끈기라는 게 동원이 돼요.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계속 먹을 거리를 명단을 계속 추가해놔야 되잖아요. 그건 누가 얘기 안 해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추가 명단으로 요즘에는 인스타를 사장님들이 알다시피 인스타를 하잖아요. 전 여기서 목표가 좋은 친구 한 명 만나는 게 목표였어요, 그냥. 내가 이 사람들한테 제품을 팔고 어떤 하기 전에. 근데 리크루팅하고 제품을 팔기 전에 먼저 들어가야 될 게 신뢰거든요. 그 사람한테 전달해주는 진심이거든요, 진심. 근데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 만들기 작업을 했는데 3명은 만나서 관계를 갖고 있고 1명은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제 치약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면 약속을 잡기 시작했고 또 2사람은 개똥 엄마라는 사람하고 인천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저하고 아주 신뢰가 두터워요. 그래서 만나자고 제가 말 그대로 연애하듯이 툭 하고 콜을 했더니 오케이 하고 사인이 왔어요. 사인이 왔다고 덥석 무는 게 아니에요. 조금 뜸을 들여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 사장님들이 하는 작업이 있잖아요. 다 자기 색깔이 있고 아까 얘기했죠. 성공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67가지 성격을 테스트했더니 63가지는 다 비슷하고 4가지가 틀렸다고. 4가지가 좀 다른데 그중에서 크게 2가지로 열정과 끈기라고. 이거는 열정과 끈기 갖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정립을 확실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살고 싶은가. 100을 노력해야지 10을 얻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10을 노력하고 20, 30을 얻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내가 작업을 해야지 거기에 맞는 열매를 거두는 거거든요. 내가 그동안에 만약에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얻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치르지 않은 거는 오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는 그룹을 이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노인들 하고 싶은 얘기 하라 그러면 잔소리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많이 하면 또 잔소리가 되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내용들인데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행동을 해봤는가 안 해봤는가고 그걸 지속하는 거하고 지속하기 전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정립이 돼야지만 이게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인자를 다 갖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또 복들이 많으니까 복이 많으니까 뉴스캔을 만난 거예요. 일단은 가난하게 살긴 다 틀렸어요. 그죠? 다 부자로 살 수뿐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게으름 피려고 하지 말고 노력을 조금만 더 하시면은 딴 사람 2사람이 2시간 일한다 그러면 3시간 하세요. 그냥 조금씩만 더 지속하세요. 그거를. 지속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시간 차이일 뿐이지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이룰 수 있거나 아니면 최소 못해도 90%는 가겠죠. 그런 마음으로 사장님들 모두 항상 어떻게 보면은 조이풀에서 선배잖아요. 인생 선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장님들 항상 누구든지 제가 다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늘 사장님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모두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사장님들의 날이 되고 화이팅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리더 메시지까지 앞에 한성희 선생님 강의랑 리더 메시지까지 더 많은 에너지 받아가시는 하루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요. 네, 그래도 오늘 되게 많은 거를 얻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만 할게요. 이따 11시에 저희 카카오톡 라이브로 저희 조이풀 뷰티 클래스 진행됩니다. 이 부분 지금 많이 초대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새롭게 시도하는 만큼 더 많이 티업하셔서 시청하는 거니까 더 이제 가볍게 초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저희는 그러면은 내일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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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